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무디스의 은행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이어지며 증시는 압박받고 있고 비트코인은 주요 지지라인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가 큰 속보성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디스의 중소형 은행들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그 충격파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 전반이 어수선한 눈치 보기를 한 점도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CPI는 여러모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하루 전 발표된 중국의 CPI 상황, 이게 또 지금 간단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년 반 만에 CPI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다소 공포스러운 멘트도 전망도 제시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의 흐름이 참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연 3만 달러를 지지라인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분석이지만 비트코인의 강세 추세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들이 등장해주고 있다는 점도 괜히 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어마무시한 소송 속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미국 SEC는 중간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토레스 판사가 승인을 해줘야 중간 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 거라서 중간 항소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이번에 법원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중간 항소가 아니라 이번 사건을 내년 2분기에 배심원 재판으로 이끌겠다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이게 참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인데 XRP 홀더로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 상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XRP 시세가 순간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것도 이런 영향 때문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에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무디스의 은행 등급 무더기 강등 충격파가 투심을 흔들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건 지난 봄 은행 파산 이슈를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 위기가 잘 봉합된 게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투심을 누른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행 10곳을 비롯해서 뱅크 오브 뉴욕 멜론, US 뱅코프,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등 6개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도 낮출 수 있다, 이런 멘트까지 나와줬다라는 점에서 그 충격파가 간단치 않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 또 하나의 재료는 미국의 CPI 발표입니다. 이제 곧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CPI가 특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결과가 미국의 금리 인상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서서히 냉각되는 상황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PI 상황까지 이런 연장선에서 해석 가능한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9월 FOMC에서는 금리 종결 선언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는 중국의 상황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이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게 하루 전 발표된 중국의 CPI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CPI가 2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의 CPI 상황이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니케이가 중국의 디플레이션 상황과 내부적인 환경이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던 일본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라며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은 1980년대에 형성됐던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이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품이 꼈었는데 이게 빠지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이 겪었던 극심한 장기 침체 시기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여전히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대신에 저축을 선택하고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결혼 기피에 출산율 감소에 인구 고령화, 이를 통한 노동인구 부족, 일본이 겪었던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거의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이 설사 일시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인구, 사회 구조 등을 따져봤을 때 확실히 건전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된다라면 이게 또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게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가운데 한 곳이 중국이라는 점, 특히 우리나라도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구적, 사회적 상황과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기에 가계부채는 OECD 1등이고 출산율은 꼴찌, 그래서 인구 소멸국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거품이 부동산 시장에 끼어 있어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 차분히 눈 감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질어질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3만 달러를 이번에는 지지라인으로 온전히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지금 딱 29,000달러 중반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53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성 없이 50%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28,861달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보면 황소들이 저가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9,455달러 위로 올라섰고 황소들은 29,981달러 부근의 50일 단순이동 평균 위로 가격을 밀어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31,804달러와 32,400달러 사이 오버헤드 저항 영역으로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곰 세력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되면 며칠 동안 28,500달러에서 35,500달러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과거 변동성 데이터와 가격 흐름을 분석하면서 곧 변동성 확대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건 180일 실현 변동성 차트인데 역사적으로 이게 49분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을 포함해서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3번은 모두 이 수준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이번에도 변동성의 방향이 아래쪽이 아닌 위쪽일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패턴 형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블룸버그는 함께 설명을 했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강세 패턴인 하락쇄기 패턴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이건 지난 6월에 랠리를 시작하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횡보 장세는 힘을 모으는 과정이고 조만간 긍정적인 외부 충격 하나가 딱 등장을 해준다라면 9월에서 10월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반등장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아직은 안도하긴 이르다 이런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저항 돌파를 위해서 더 높은 고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주간 RSI 역시 여전히 약세 다이버전스를 무효화시키는 데 필요한 하락 추세를 깨지 못한 상황이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로 돌아오는 건 반갑지만 아직 실질적인 추세 전환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한 속보성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XRP가 일시적으로 급격한 변동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0.66달러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하필 SEC가 뻘짓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시적으로 0.63달러대까지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50일 단순 이동 평균 0.6달러 지지를 잘 받고 0.66달러를 잘 뚫어줘야 0.73달러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XRP의 시세를 흔든 요인은 단연 리플 소송과 관련한 속보성 소식들 때문인데 이게 지금 아주 엄청 흥미로운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SEC는 중간 항소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SEC는 거래소 등 2차 시장에서 거래된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것들은 진짜 정상이 아닌 게 젠틀하게 논리적으로 이런 요청을 해도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최근 테라폼 랩스 재판부가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을 판례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것까지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캐주얼하게 표현하면 토레스 네 판결 다른 재판부도 욕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 이 항소법원에서 검토를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중간 항소 승인해서 우리가 항소법원에 가서 다툴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요구를 지금 아주 똥매너 멘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레스 판사도 보통이 아닌 게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을 사실상 묵인하듯 내년 2분기에 리플 사건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법원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내년 2분기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며 양측에 일정 조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배제 신청 데드라인을 12월 4일로 적시했는데 사실 약식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증거 갈래타기 이미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 배제 이슈가 아닌 배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으로 가게 될 경우 이건 정말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경우의 수가 하나씩 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건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리플 측의 우호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자금 준비를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무척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투자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SEC의 행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바라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점에서 만약 리플 사건이 배심원 편결로 가게 되면 리플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대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진짜 현실화되게 생겨버린 겁니다. SEC가 감히 무례하게도 항소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지만 이런 맥락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XRP 시세가 아주 많이 예전에 기소를 당했을 때처럼 그때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분위기 딱 좋을 때 이것들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SEC가 상당히 더 괘씸하게 여겨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소신 재판을 이끌겠다라는 나름의 의지를 밝힌 부분은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XRP 홀더분들은 이런 상황들까지도 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멤버십 회원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서로 진행하고 있고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고 투자 중수 이상 분들에게는 나름의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나누면서 나름의 선한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